김정은이 제거되면 그럼 요 밑에 실세들이 장악을 할 텐데 그 탈북한 여성 두 분 네. 하고 대담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두 분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김주의 지도자 절대 못 된다예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지도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건적인 문화에서 김주애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장기간 노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여인천하라고 하죠. 최근 언론의 노출 빈도가 부쩍 많아진 이 김주애를 포함해서 리설주, 김여정, 여러 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여성 코드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 지도입니다. 조한범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를 보면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왜 비교가 되냐면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는 김정일 은둔형 지도자예요. 거의 여성들이 등장 안 했잖아요. 퍼스트레이디 같은 역할이 여자는 없었고. 많았죠. 근데 장막 뒤에 있었죠. 알려진 부인만 김영숙, 홍일천, 김정은이 암살한 형 이복형 김정남의 엄마 성혜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의 엄마 고용희. 마지막은 이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김호까지 있는데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였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안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 오면 이 전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파격적이었던 게 리설주. 바로 처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김여정 네. 부부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송월은 수행비서 그 다음에 최선희는 외무상으로서 동분서주 그 다음에 이제 어린 김주애까지 이러니까 이제 여인천하가 되는 거죠. 네. 전임에 비해서는. 정말로 여인천하입니다. 김주애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리설주는 조금 뒤로 빠진 것 같아요. 걸을 때도 보면은 약간 한 발짝 뒤에 걷고 그렇죠. 킹메이킹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 임명은 안 됐어요. 그리고 김주애 이름을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한 번도 매체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랬지 이름은 안 알렸거든요. 너무 어리니까 2022년 11월 달에 주애가 처음 나왔거든요. 9살 때 나온 거예요. 깡총깡총 뛸 때. 그때는 엄마가 따라 나왔죠. 심기경호를 해야 되니까 애가. 근데 김주애 후계 수업은 확실한데 리설주가 나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 김주애로 안 가고 리설주로 가요. 지금 김주애를 띄워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김주애가 지금 진화해서 지금 거의 어른 엄마처럼 포스트레이디처럼 다니잖아요. 멀리서 보면. 키가 폭풍 성장했던데요. 뭐 한국에 그렇죠. 키 성장제가 들어갔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고. 네. 그런 성인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리설주가 나오면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리설주가 빠지는 거죠. 네. 김주애가 처음에는 깡창깡창 뛰는 철부지였다가 지금 멀리서 보면 리설주거든요. 몸매도 리설주고 옷도 리설주고 헤어스타일도 리설주예요. 그럼 누가 그걸 지시하겠어요? 엄마가 하겠죠. 엄마가 하겠죠. 뭐 여동생 김여정, 뭐 현송을 거기 안 맡기죠. 한국 엄마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엄마 자기 애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리설주는 사라진 게 아니고 뒤에서 오히려 김주애 만들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예. 그럼 이번에 1년 반 만에 6월 14일 날 원산갈마 해양관광단지 준공식에 나왔거든요. 아들 없습니까? 뭐 숨겨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2010년 아들, 2013년 김주애, 2017년 성별미상의 자제 요 견해였거든요. 근데 요 견해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정보당하고도. 2010년은 긴가민가 하다. 그리고 2017년은 너무 어리고 네. 그럼 주애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국내에 김정은 일가의 해외 직구, 해외 물품 조달을 했던 관련 인사가 여기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남자의 물건은 안 샀다. 남자의 물건을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애는 모른다. 그리고 남자애가 있다면 남자애를 띄우지 왜 김주애를 띄우겠습니까? 뭐 일각에서 뭐 이러다가 뭐 남자애는 보호하고 있고 김주애를 뭐 아니 딸은 막 키우고 아들은 뭐 숨겨두고 말이 안 되죠. 김정은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솔직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김주애가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계자인 것 같다. 근데 본래 북한은 여성을 잘 비추진 않잖아요. 김정은 전에 공개된 여성은 한 2명 정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자 김정은의 할머니인 김정숙. 그리고 또 한 분이 김성애. 네. 두 번째 부인. 김정숙은 이제 뭐 49년 때 죽었으니까, 40년대 말에 죽었으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냥 그들은 다 조작된 우상하고. 네. 그 후처가 김성애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은 거의 공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냥 김정은 처로 그냥 죽은 다음에 우상화된 거죠. 네. 그럼 김성애가 바로 이 호스트의 역할을 했어요. 여명위원장으로서 따라다녔고 뭐 둘이 금슬이 좋았다는 설도 있어요. 1994년 김일성이 7월 8일 날 죽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지미 카터 부부를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대동강변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파티를 하는데 그때 김성애가 나오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애는 활동을 했죠. 그러나 김일성이 죽으면서 김성애는 이제 김정일에 의해서 네. 철저하게 외장됩니다. 왜냐? 김성애의 아들 김평일이 있었고 김평일이 한때 후계자로 유력했거든요. 네. 왜냐? 김성애랑 사이가 좋으니까 김정일은 장남이지만 이제 찬밥 신세고 그래서 김일성이 김평일에게 마음을 주는데 그러니까 한때는 유력했죠. 근데 이제 이때 칠용의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아버지 최현이 권총까지 빼들면서 안 된다, 장대 상속이다 라고 원로들을 설득했다는 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최룡의 이 최현 집안은 김정일에게는 은인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어쨌든 권력 투쟁에서 김정일이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있을 땐 참죠. 근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철저하게 유폐시켜버리는 거죠. 김평일은 계속 해외로 떠돌고.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집권하면서 김평일이 불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안 나와요. 근데 리설주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김성애하고 비교가 많이 됐어요. 예. 뭐 권력 실세다, 막후 실세다, 처가의 세력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 리설주가 다시 빠지는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남을 2017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성애의 몰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설주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권력 승계 안 되면 자기 직계로 권력 승계가 안 되면 나중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 권력층에서는 결국 후계 구도와 함께 생사 여부가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한가하게 리설주가 이렇게 수더분해 보이지만 그렇게 수더분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네. 자기 딸의 승계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김정은 주변에 이제 여러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은 남존 여비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아주 남존여비 보수적인 아주 나쁜 시대의 얘기인데 북한은 지금도 그게 통해요.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뭐 가정폭력 있으면 바로 가폭이라고 그래서 뭐 그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그런 일 있어도 사업처리를 안 받아요. 그냥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면 딸 가진 죄다 이렇게 이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이혼할래 그러면 무슨 집안 망신인데 그냥 살아. 이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최근에 김주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그런 어떤 본권적인 남성 우위의 문화를 좀 뭔가 좀 이제 우린 이거 아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김주애를 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존여비 문화를 좀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예. 보여요. 그게 뭐냐면 22부작 북한 드라마인데 북한도 요즘 그런 거 합니다. 시리즈, 미니 시리즈 하는데 그 백학벌의 봄인가 네, 그거죠? 백학벌의 네. 봄이라는 건데 거기 보면 남자가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 네. 딸하고 부인한테 상처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상상을 못해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퇴근하면 그냥 앉으면 엠 하고 밥상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거든요. 네. 근데 김주애를 띄우려면 이런 여성 비하, 남존여비 문화 이런 문화에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 자체가 김주애 띄우기 혹은 측면 그런 지원의 의도가 평가도 있다. 있어요. 그런 평가도.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그 여성 여권 신장 네. 이런 측면 지원 이런 흐름도 좀 일부 보이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뭐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온 지인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래요. 근데 이제 김정은 다음으로 만약에 김주애가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김주애를 배제하고 오히려 그 권력의 중심이 군부로 쏠릴 가능성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은 철저한 감시체제, 통제체제. 그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김정은은 조직지도부, 지금 조용원 조직지도 담당 비서, 그 다음에 그 조용원의 윗선대는 이제 조현준, 김경욱이라고는 이제 늙어서 지금 이제 연로에서 퇴임을 네. 했는데 이쪽에 조직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권력을 틀어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김여정도 얼씬거리지 못해요. 김여정도 선전순동부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잡한 조직을 김주애가, 어린 김주애가 네.
나중에 10년, 20년 준비한다면 모를까 장악할 수 있겠느냐. 김정은이 만일에 급사한다. 갑자기 유고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10대의 김주애는 어쨌든 권력을 승계할 거예요. 네. 북한은 백두혈통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김실과 말고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통제를 못할 거다. 알아야 면장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 말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권력 그 엘리트들 위에 붕 떠 있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밑에 실세들이 장악을 할 텐데 처음에는 군부가 조용히 있겠지만 이 시어머니가 사라지게 되면 밑에 이제 이 실세들이 서로 권력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총 가진 사람들이 제일 유리하죠. 네. 그럼 군부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개발 독재형 군부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죠. 김주애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2022년 11월 정도였고 그러면 2년 반 정도 기간이었는데 한 50차례 넘는 그런 공개 활동이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북한에서 김정일도 후계자였잖아요. 김정은도 후계자였잖아요. 김정일, 김정은도 저렇게 집중적인 북한의 후계 수업이 따로 없고 아버지 따라다니면 그게 현지적으로 따라다니면 후계 수업이거든요.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주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의도가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남전여비 문화가 엄연히 있는 네. 봉건적인 저 문화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등장한다. 제가 엊그제 그 탈북한 여성 두 분 네. 하고 대담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두 분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김주애 지도자 절대 못 된다예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지도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건적인 문화에서 김주애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장기간 노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지금은 딴소리 안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김주애 후계자지 그러면은 피식피식 웃었는데 단둥에 있는 북한 쪽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뭐라고 말하느냐. 혁명은 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내요. 대를 위하면 김주애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간 노출을 통해서 봉건적인 북한 정치 문화에 있는 주민들에게 당연하게 접근시키는 거죠. 장기간 노출을 통해서. 두 번째는 김정은 건강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정은은 갑자기 건강 상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 후계를 조기에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봉건적인 북한 정치 문화를 타파해서 김주애를 세우기 위해서 장기간 노출. 두 번째는 김정은의 건강. 이 두 가지가 어린 김주애가 저렇게 일찍 나온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김여정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뭔가 실세가 아닌 약간 그 김주애를 보조하는 역할로 전락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1984년에 출간된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건 일본에서 출판됐어요. 일본 출판사로 가장했지만 북한에서 출판된 걸 일본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 후계, 이 권력의 승계는 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으로 간다 어쩐다 그거는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이런 어떤 권력 이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 거는 결국 돌이켜 보면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그게 시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괜찮아요? 건강은? 건강은 좋을 리가 있습니까? 몸무게는 A로 분석을 해보면 145kg 정도로 나오고요. 담배는 헤비스모커. 담배를 손에 들지 않는 장면이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펴, 유치원에서 펴, 자기 딸로 펴서 펴, 수해지고 돌아보는 공허부터에서 펴, 어디서든 핍니다. 거기다가 수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워컬릭이에요. 야식 많이 하겠네요. 야식하죠. 그다음에 워컬릭이 하는데 또 워컬릭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온갖 만기칠라미를 다 해요. 그 통치 스트레스. 네. 이미 건강 징후들이 많이 나왔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건강 상태를 외관상을 가지고 있죠. 생활 습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두 가지 그리움이 있다. 하나는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말이고. 두 번째가 뭐 중요한데 나는 잠이 그립다. 정말 잠이 그립다 그러거든요. 남 괴롭히려면 잠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많은 일들을 하니까 네. 항상 수면 부족. 이거는 우리 국정원에서 수면 부족이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김주애가 권력을 잡더라도 실권은 군부로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김주애는 제거될 거라는 그런 어떤 북한 정권의 몰락 시나리오가 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김일성이 정치적 권위가 100이다. 그럼 김정일은 50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10쯤 될 겁니다. 지금. 권력은 있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주회는요. 아마 일도 안 될 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김주회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맑음, 권력 승계는 될 거다. 그러나 유지를 못할 거다. 그리고 유지를 못하면 결국 허사하게 될 거고. 네. 허사비를 앉혀놓고 권력 실세들이 할 거고. 그럼 권력 실세들 중에서 군인들이 군부가 제일 강해질 거고. 그럼 김주회는 허수아비로 영원히 남든지 아니면 제거되든지 네. 그 운명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언론에서 눈에 띄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최선희 외무상. 최선이죠. 네. 지금까지 북한 역사상 가장 최고 권력에 다가간 여성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최선희 개인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어떤 권력지도 개편의 하나의 빅피처 중 하나로 봐야 됩니까? 최선희는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북한 외무성 출신 얘기를 들어보면 최선희가 그렇게 탁월한 인물은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해요? 그게 아마 김정은의 빅픽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김여정이 29일 날에도 담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김정은 순회들 간의 친분은 인정한다. 관계가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하지만 북한 경제는 최악이다. 네. 북중 의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죽기 전에 카드 만나거든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싱가포르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답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최선희라는 인물은 김정은과 단둘이 담소하는 장면까지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자리에 최근접 자리에 위치하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최선희라는 인물은 바로 미국 담당이거든요. 네. 미국 담당으로 싱가포르, 하노이 그 이후에도 계속 최선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최선희라는 프리즘은 바로 목표는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채널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최선희의 부상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 여성 문제를 떠나서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가 읽혀진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김정은은 봉건적인 남존여비 문화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최선희라는 인물을 신뢰하는 걸 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을 것인지 이 부분이 외교적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정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마쿠 실세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